오늘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이 됐다. 이게 언론에 뉴스에 쫙 뻗었는데 UNCTAD라는 데서 한국의 개도복지를 선진국으로 바꿨다.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거는 UNCTAD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게 한국이 유일하고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건데, 이 UNCTAD라는 게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합니다. 195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했다 그러죠. 자, 그럼 그룹 A에서 선진국으로 갔다는 건데, 선진국을 몇 개국이냐? 32개국. 그러니까 우리는 A에서 B로 갔는데 B가 32개국이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잠깐만. 전 뉴스 처음 봤을 때, 오, 그럼 이건 한 G12? G15? 10인가? 뭐 이런 생각하고 봤는데, 야, 32개국이거든? 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32개국에 못 들어갔단 말인가? 야, 우리나라가 GDP가 세계 랭킹 10위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왠지 한 10몇 위 뭐 이런데 32개국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잖아. 2021년에. 그래서 봤어요. 저 그룹 B에 있는 분들이 멤버가 정말 훌륭한 분들인가 봤더니 이게 그 그룹 B의 멤버입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32개국. 안도라,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야, 잠깐만, 터키도 있네? 이게 뭐야 이거. 쭉 보면 멤버가 유럽이죠. 좀 유럽 틱해. 대부분 유럽 틱하고 비유럽이 이제 몇 가국 섞여 있긴 한데 대표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인 거죠. 유럽에다가 티스푼으로 2개 넣었는데 덩치 좀 있는 것. 터키도 반쯤 유럽이니까 2스푼 넣으면 일본과 한국을 넣은 건데, 그럼 왜 저기가 저렇게 구성이 돼 있냐? 저 UNCTAD라는 데가, UN 무역개발회의가, 그룹 A는 아시아 아프리카, 우리가 원래 있던 게 중국 같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있고, C는 중남미, 브라질 이런 분들이 있고, 동구권은 D, 쭉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이 있고, 선진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유럽에다가 한국, 일본을 더한 2스푼을 더한 B에 있는데, 야, 중국, 브라질, 러시아는 오히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건 이제 내부 분류고, 협상을 할 때 그럼 우리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물론 올라가죠. 물론 올라가는데 내부에서 정치 그룹은 따로 있습니다. 정치 그룹은 따로 있고 우리 정치 경제적으로 나는 건데, 자, 그런데 아니 32개국 좀 그런데 뭐 딴 거 없나? 우리가 옛날에 OECD 가입을 했거든요. 무려 1996년에 이거 가입할 때 드디어 우리나라 선진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OECD는 몇 개국인가? 38개국입니다. 1996년에 38개국에 들어갔거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예요. 그 38개국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죠. 코스타리카나 슬로바키아.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입장에서 뭔가 좀 등치가 작아 보이는 에스토니아 이런 데들이 있는데, OECD에 없는 국가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없습니다. 뭐야, 세계 랭킹 2위. 얘네는 몇이라고 해야 되냐? 세계 랭킹 하여튼 거의 3인자 아닌가?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없어요, OECD에. 얘는 왜 없냐? 저 OECD가 경제협의체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회원을 모집하는 곳이냐면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 인권을 존중하는 휴먼 라이트 국가를 하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는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고 중국과 러시아는 없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OECD 산하에 개발 원조 회의하는 국가라고 DAC라고 있는데,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한테 뭐 좀 원조해주자. 이게 29개국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들어갔죠. 이게 되게 옛날에 화제였는데, 왜 화제였냐면은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로 바꾼 게 최초다. 이게 무려 10년 전입니다. 2009년이니까 수혜국에서 주는 나라로 바꾼 게 한국이 유일하고 최초다 해서 유명했는데, 아니 근데 32개국에 지금 들어갔다고 좋아하는데 너무 멋지긴 한데, 아니 이거 10위 아닌가? 너무 요즘 표현으로 국뽕 찼나? 대한민국 명목 GDP 순위가 10위거든요? 있잖아. 캐나다가 앞에 있고 러시아가 뒤에 있고, 러시아는 좀 올려준다고 쳐도 하여튼 10인데 32개국. 게다가 이거는 적절하진 않은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군사력 세계 순위를 했을 때도 꼭 대한민국이 10위 내에는 왔다 갔다 하던데 보통.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이런저런 거에 혹시 좀 더 선진국이나 아니면 영향력 순위로 있는 차트가 없을까? 그래서 어느 캐나다 신문이 이런 걸 뽑아왔더라고요. 자기들이 보기에 28만 명인가? 전문가들한테 세계 국가 영향력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다. 이런저런 요건으로 답이 왔다. 그거를 기준으로 매겼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탑 20. 얼마 전에 한 겁니다. 1위 미국, 오케이. 2위 중국, 오케이. 3위 러시아. 많이 올라갔죠. 러시아가 우리 뒤에 있었거든요. 러시아도 올려줘야지. 러시아 인정. 3위 인정. 보면은 점수가 1, 2, 3위는 넘사벽입니다. 98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낀다고 해야 되나? 리더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98 인정. 독일, 프랑스, 영국, 재팬 다 인정. 인디아, 이탈리아, 이스라엘이 10위예요. 오, 서양 사람들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자기들, 캐나다 사람들이죠. 자기들 기준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웃긴 건 사우디. 야, 사우디 왜 들어가고요? 사우디는 뭐야? 야, 원유에서 그런가? 야, 우리가 사우디보다 뒤에 있고 여기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14위.
아랍에미리트 뭡니까? 아랍에미리트가 15인. 물론 그 아랍에미리트보다 밀린 스위스나 호주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있긴 한데, 야, 생각보다 서구에서는 이 중동에 대한 입지가 세죠. 사우디가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한번 짬뽕을 해봤어요. 앞에 거는 GDP 순위고 뒤에 거는 저 잡지가 뽑은, 자기들이 뽑은 영향력, 국가 영향력 순위인데 재미로만 보세요. 보면은 GDP 순위에서 영향력 순위가 차이가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미국은 당연히 1등이고 둘 다, 중국도 당연히 2등, 2등. 일본은 GDP 순위 3인데 영향력 순위는 7위. 서구 기준이죠. 뒤로 좀 많이 밀렸고, 많이 밀린 나라가 일본 좀 많이 밀렸고, 대한민국 많이 밀렸죠. 10인데 14위. 그 위로 올라간 나라는, 가장 많이 올라간 건 러시안 인정. 호주, 브라질도 많이 밀렸고, 재밌는 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은 한 14위 정도. 14위여도 그래도 굉장히 선진국이잖아. 엄청나게 압도적인 선진국 아닌가? 이 GDP 대비 영향력이 열의국인 거는 일본과 대한민국, 아시아거나 아니면 호주도 아시아죠.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거나 아니면 브라질처럼 남미 쪽에 있는 국가고,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는 러시아는 뭐 예외적인 국가니까 사우디나 이스라엘이나 중동을 상당히 영향력 있게 보는구나, 이걸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대한민국이 14위 정도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유럽이, 정확하진 않지만 책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셌다. 경제력으로. 산업혁명 이후엔 유럽이 셌다. 산업혁명이 뭔가 이렇게 칼을 걷다는 거죠. 겨우 200년 전에. 자,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현재 2021년 기준 유럽연합, 영국까지 포함입니다. 유럽연합의 GDP와 동아시아 3개국 GDP 누가 클까? 유럽입니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빼고 동아시아 3개국, 몽골도 안 넣었어요. 아시아가 커요. 유럽 전체보다 동아시아 3개국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혁명으로 역전이 됐다곤 하지만 유럽하고만 따지면은 다시 역전이 됐죠. 산업혁명이 200년 전이니까 200년 전에 영국이 뭐 산업혁명하고 유럽이 산업혁명하면서 아시아를 이겼다고 차지만 그 후에 다시 우리도 산업혁명을 하면서, 우리라 그러면 안 돼, 동아시아가 산업혁명을 하면서 유럽을 이겼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아시아가 유럽을 이겼냐? 그건 아니죠. 왜? 걔네들은 그것만 하고 있지 않았거든. 대항해 시대를 했죠. 그래서 빈 땅을 먹었죠. 그때 먹은 빈 땅이 무려 미국, 캐나다, 호주. 많이도 먹었다 진짜. 야 진짜 큰 거 먹었다. 야 무슨 땅 따먹기라도 저렇게 양심 없이 하냐. 하나는 줘야지. 제가 저 세 땅이 각각 다 중국만 하잖아. 좀 양심이 없는 저런. 하여튼 지구의 빈대를 다 갖다 꼽으니까 요 세 개를 꼽은 결과 원래 자기의 본진인 유럽보다 북미 플러스 호주가 더 크죠.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미국이 더 크죠. 미국 하나가. 유럽 전체보다 미국이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하면은 택도 없죠. 아시아하고 유럽이 2배 차이 났다고 보고 있고, 역시 대항해시대 땅을 좀, 물론 이것만 또 따지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유럽의 영향이라는 건 더 크죠. 저 중남미도 있잖아요. 브라질 뭐 여기도 다 유럽인들 가서 스페인 시대 가서 가던가 포르투갈 이쪽 분들이니까 그것까지 다 따지면은 2배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땅은 산업혁명의 결과 우리가 유럽을 넘은 것 같지만, 뭐 대항해시대 결과까지 치면은 결국에 안 되고, 이 둘이 얼마나 세계를 나눠 먹냐면, 노란색이 아시아고요. 아시아 전체. 인도까지 들어간 겁니다. 유럽이 유럽계, 유럽, 북미, 남미, 호주가 이만큼이에요. 아시아가 이만큼. 요건 뭐냐? 옆에 약간 붙어있는 거. 요건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는 이제 붙어도 너무 좀. 그리고 나머지 이걸 요 두, 유럽이냐 아시아냐 두 개를 빼면은 남은 게 요거예요. 레스트 오브 월드 9%.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뭐 두 곳이 다 나눠 먹자고 할 수 있는데, 자 물론 이렇게 된 게, 이 아시아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었던 게 중국이 요즘에 뭐 엄청나게 GDP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G2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니죠, 지난 1일에 이걸 했죠. 중국이 이런 거를 바탕으로 기염찬 연설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인민복이라 그러나? 중국에 저 뭐라 그러나? 인민복 같은 걸 입고 마오쩌둥 시월을 그러면 안 되지. 마오쩌둥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말 잘해야지. 고 마오쩌둥 주석과 이제 같은 옷으로 천안문에서 연설을 했어요. 보셨습니까? 위대한 중국을 포효를 했는데, 와, 살벌한 소리를 했어요. 이게 진짜 중국의 지도자가 한 말인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을 건드리면 머리가 깨질 것이다. 머리가 깨질 것이다. 중국을 건드리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누구라도 중국을 건드릴 망상을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올린 강철 장성 앞에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이 말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 우리가 천안문 가면은 초상화 위에 쫙 사람들이, 여기 뭐 중국의 무슨 요인들이겠죠. 쫙 있고, 여기서 딱 서서 앞에는 7만 명인가? 사람들이 쫙 인간의 바다를 만들고 있고, 앞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7만이라고 하니까 7만 명이 쫙 있고, 여기 딱 서서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 머리가 깨질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외쳤어. 와, 이게
게다가 무슨 말을 했냐? 뭐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너무 살벌하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갖고 오겠다. Make China Great Again. 아니 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 나라들은 다 이렇게 위대한 부흥을 하겠대. 메이크 아메리카도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차이나도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겠대요. 뭘까? 옛날에 얘기했죠. 야 만약에 일본이 뭐 재무장하고 그러면은 메이크 재팬 그레이트 어게인 뭐라고 불거든요? 마이클 조단 그레이트 어게인 MJ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묵가를 외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화민족이 남에게 당하던 시대가 갔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불가역적인 역사에 뭐 진입했다. 이거를 외쳤다 그러는데 보여주면 정치적인 걸래나? 뭐라고 외쳤냐? 뉴스니까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저렇게 외쳤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은 반드시 실현될 거다라는 거를 세계를 향해 사실은 외쳤다고 보면 되는데 저기 주석이 얘기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차이나 퍼스트 중국 우선주의로 가겠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키 자기네들 정치 얘기를 했고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굉장히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데 과거의 지금까지 어떤 중국과 지금부터의 중국이 스탠스를 바꾸겠다. 안 그래도 여기서 슬슬 바꾸고 있었지만 이제 미국과 아예 대놓고 정말로 맞서 싸우는 이런 전례 없는 변화 우리랑 더 이상 싸우면 너희가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얼마 전에 했죠 이 왕이 아저씨가 100년 전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덤비면은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시진핑 아저씨가 여기서 중국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절대 임무로 삼아야 된다. 아 너무 무서운데 청년들은 이를 자신들의 절대 임무로 삼아라. 당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아니 야 이게 시대가 21세기인데 이제 그 좀 대만 통일을 추진하고 홍콩 등의 전면적인 통치권을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번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들고 뭐 거의 대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관식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또 간단하죠. 바뀌었죠. 과거에 70년대 유명했던 걸 보면은 도광량회 다 아시죠? 뭐 검의 빛을 숨겨서 이렇게 검집에 넣는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뭐 힘을 기른다. 70년대 그러다가 화평 굴기 평화롭게 굴기하겠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평화롭게 화평하게 굴기하면 좋지 않나? 좋은데 많이 커지니까 화평이 아니라 대국 굴기로 가죠. 나는 대국이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했어요? 신형 대국 관계. 미국한테 신형 새로운 형태의 대국 너와 나가 대국이니까 우리 둘만 새로운 대국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중국몽을 외쳤죠. 그게 GDP로 보면 유럽을 추월한 때가 여기 언저리입니다. 2000년 중반에 중국이 이렇게 치어오르면서 중국의 GDP 추이를 보면은 요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도광량에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거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위로 오르고 있을 때 여기는 아직까지 유럽에도 밀릴 때죠. 화평하게 올리겠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역전을 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대국 굴기를 외치면서 이제는 나를 건드리면 네 머리가 깨질 것이다 라는 걸 외치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저 말을 하신 시진핑 주석 아저씨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국은 주석이 5년제예요. 3선이 안 되죠. 금지돼 있어요. 금지돼 있었죠. 지금은 금지돼 있었죠. 그래서 5년 장쩌민 아저씨도 10년 94년 2003년 후진타오 아저씨도 10년 시진핑 아저씨도 10년 하면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후계자를 정해야 돼요. 내년에 1년 전에 정하니까 1년 전에 정해서 그 다음에 물려주고 2023년부터는 그분이 하니까 내년에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2년 전에 슈컬리 주제로 나왔지만 개헌했죠. 많이 보던 그 장면 개헌을 하면서 연임 제한을 없앴습니다. 3선 연임 제한을 없앴죠. 헌법정을 빼서 개헌안을 했는데 그때 개헌을 안을 내고 결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과됐습니다. 99.8%의 찬성. 그럴 수도 있나? 야, 이게 북한인가? 2980명이 이제 간선이니까 여기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만 이제 투표를 했는데 2980명 중에 2958명이 찬성해서 99.8%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3선 제한이 없어요. 그럼 이제 2022년 내년에 과연 내년에 중국의 당대회입니다. 제20차 당대회인데 이때 원래대로 하자면 과거대로 하자면 차기 주석과 차기 지도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3년임을 시도할 것인가? 유력하죠. 시도할 거라는 게 유력은 한데 감히 누가 그만 내려오시죠라는 말을 못할 테니까 할지 안 할지가 아마 내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문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중국 GDP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화평하게 굴기하겠다. 천천히 같이 가자 하다가 올라가니까 드디어 나는 중국몽 새로운 뭐 중국의 뭐 위대한 뭐 부흥 뭐 G2 신형 관계 하면서 여기서 막 바로를 하니까 중국인들의 생활상이 최근에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많아요. 한 15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뭐 저런 식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저런 말을 하니까 중국 본토에 대한 나왔지만 애국주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떠들썩하다. 100주년 이런 축하 분위기 한껏 고조돼 있다. 요즘에 중국에서 가장 기대되는 영화 1위. 무려 2200억을 쏟아부은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데 이름이 장진호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인데? 장진호가 뭐냐? 한국전쟁 당시 개마고온 장진호에서 미군이 중국군의 매복작전에 걸려서 크게 패배한 거를 다룬 영화죠. 영화라고 합니다. 2200억을 들여. 야, 씨. 야, 잠깐만. 6.25 전쟁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그 미국하고 싸운 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럼 한국군은 패배로 나오겠네. 뭔지 몰라도. 안 봐도 뭐 위대한 중국군에 덤볐다가 뭐 패퇴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안 봤지만. 하여튼 이제 이런 영화들이 중국을 지금 잠식하고 있고 중국은 소분홍이라 그러죠. 유명한 단어죠. 유명한 단어. 소분홍이 이제 분홍색. 분홍색 사이트에서 유래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홍색으로 꾸며진 뭐 여성문학 사이트, 뭐 문학 사이트에서 청년 애국주의 이런 게 바로 하면서 요즘에 중국 욕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이제 분노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에서 애국주의가 워낙 만연을 하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무서운 것 같아. 근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어느 나라나 뭐 국수주의는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건 우린 이게 궁금하죠 사실. 신기한데 저렇게 잘 살게 되면 옛날에 미국도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중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되면은 서서히 어떤 일당주의에서도 좀 다당주의나 민주주의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미국의 오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부유해지면은 서서히 민주주의로 가더라. 중국 중상층도 그런 걸 원할 거고 지도부도 서서히 교체가 되면서 다 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 생각하는데 안 가죠.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치 부분에서는 개혁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잘 없다. 그리고 보면은 중국인들 자체가 중국 분들 자체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적 정치 변화는 별로 관심이 없다. 신기하지. 그거 안 줘도 신기한 것 같아. 중국 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체제에 상당히 만족을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은 거 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냥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듯이 안일하게? 조금 너무 라이트하게 생각했듯이 이렇게 좀 부가 쌓이면은 민주주의적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아니고 이제 애국주의 쪽으로 가면서 위대한 이제 중화민족의 부흥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2023년이거든요. 각국의 대표들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70세, 71세, 81세 5년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최소 5년 뭐 10년 더 한다는 설도 있죠. 그러면은 80세? 80세? 뭐야 이거 90세인가? 야 이게 좀 너무 좀 그 연세 위주로 간다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하여튼 중국은 애국주의 물결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